안녕하세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박지현입니다. 1회기 가족교육 영상은 잘 시청하셨나요? 이번 영상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교육 2회기 주제는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노인성 정신질환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우선 노년기의 특징과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 노년기 우울증 증상, 내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이라면 Q&A 시간, 다음 회기 안내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특징에 대해 우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특징은 신체적 변화, 뇌의 구조적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감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로는 외형적인 변화, 청력장애, 소화기능 저하, 요실금 등이 많이 나타나죠. 뇌의 구조적인 변화로는 인간의 뇌는 60대가 되면 점차 가시적으로 위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마와 피지라 신경세포도 감소하게 되어 인지기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는 기분의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의 변화로는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저하가 보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뭘까요? 말 그대로 노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에요.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와 함께 노년기에 가장 흔한 정신과적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요즘 노령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년층의 경우 과거에는 당연하던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를 하나둘씩 잃어가면서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의 상실, 가족과의 불화, 대인관계 단절, 경제 문제 등 사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나 암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증상이 잘 나타나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부분이 노년기의 증상인지 잘 봐주세요. 정씨 할머니는 3년 전 46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다짐을 하지만 사는 게 막막합니다. 자녀들이 매주 전화를 하고 방문도 하지만 아직도 비탄의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은 물론이고 일상을 다룰 기운조차 없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짜증이 나는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가까이 하기 싫을 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부부 동반으로 만난 친구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만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십자수와 뜨개질을 즐겼으나 근래에는 관심조차 없어졌으며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정신력조차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정씨 할머니는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느끼며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고 걱정합니다. 종일 TV만 켜놓고 피곤해하면서 계속 졸며 지내고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증상 얼마나 찾으셨을까요? 제가 노년기 우울증 증상을 빨간색으로 바꿔 놓았어요. 잘 찾으셨을까요? 몇 개나 찾으셨을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은 물론이고 일상사를 다룰 기운조차 없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십자수와 뜨개질을 즐겼으나 근래에는 관심조차 없어졌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할 정신력조차 부족하다고 느낀다. 자신의 기억력이 감퇴하고 있다고 느끼며 어느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종일 TV만 켜놓고 피곤해하면서 계속 졸며 지낸다. 나의 어머니,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가족의 모습은 아닌가요? 노년기 우울증 증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 소화불량이나 가슴 답답한, 열감, 식은땀 등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다른 신체 질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속이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온몸이 다 아프다 라는 증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시다가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결국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인지 기능의 저하예요.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얼핏 치매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감별을 요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실제로 치매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세 번째 증상은 초조하고 불안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성치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간혹 나오기는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성치매란 실제 인지기능 저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매인 것 같은 증상을 말하는데요. 주요 우울장애를 구성하는 증상으로는 집중력 및 기억력, 의욕 저하 등이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이 증상이 두드러지기 쉬워 마치 인지증에 걸린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그런 인지기능 저하, 지능장애 등은 아니기 때문에 항우울제 등을 이용한 치료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성치매와 노인성 치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인지기능의 회복 여부인데요.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의 경우 우울증이 회복이 되면 인지기능도 회복이 돼요. 노년기는 치매와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해서 가성치매로 생각되는 환자들이 우울증이 회복이 된 후에도 인지기능 손상이 남아있기도 해서 어르신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기 우울증 증상에는 수면장애, 식욕저하, 성격의 변화, 부정적인 사고, 심한 경우에는 망상까지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서 심한 경우는 배우자가 외도했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냥 생각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망상 증상도 보이기도 해요. 다른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훔쳐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치매와 좀 비슷한 증상이긴 한데 우울증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망상의 경우 치매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치매 환자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덜 체계화되어 있고 기분 상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노년기 우울증 환자의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한 경청이에요. 자신의 심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의 원인 모를 신체적 통증을 호소할 때 그 말을 자세히 경청해 보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우울하다라는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저질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울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도 많은 분들이 많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찾아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약물, 정신인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세 번째에 넣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아유,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하지만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겠죠. 신체 활동이 저하될수록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유지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도 아쉬워요. 햇볕 보기, 입맛이 없어도 세 끼 챙겨 드시기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낙상사고 위험 환자 관리입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완전히 깨지 않거나 반대로 잠을 전혀 못 자서 어지러워 졸려하는 환자분들은 낙상을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주변 정리 정돈을 잘 하거나 필요시 수면등을 켜는 등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장애 관리입니다. 잠을 못 자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춥거나 더운지, 그리고 대소변 때문인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는지 알아봅니다. 불안한 경우에는 안심을 시켜 문제를 해결해주면 잘 잘 수 있어요. 낮잠을 되도록 재우지 않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제는 선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수면제를 먹고 폭식을 한다든지 오히려 밤중에 이상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환자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잠자지 않고 행동장애를 보이면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망상관리입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간혹 망상이나 환청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건을 감추거나 찾는 행동, 편집증적인 행동, 피해 사고, 죄책 망상 등이 나타나 정신병적인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 다른 곳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사회관계 유지입니다. 독거 중인 노인들에게는 사회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것 등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사회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본 센터에서 등록 회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금메달 사례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메달 사례관리는 노인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간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조건화 일원에 근거한 단계화로 금, 은, 동, 노메달로 나누어 평가하며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신체운동, 영양관리, 정서관리, 대인관계 영역으로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의 개별 목표를 정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족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 나 생각하기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살아야 우울증 환자도 삽니다.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돌보는 가족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다시 안 좋아지는 것을 반복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보호자들은 절망감, 회피 등의 감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기적인 신체적, 심리적 검진, 적절한 휴식, 여가 시간, 적절한 사회관계 유지 등이 중요합니다. 환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 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대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곳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과거 대신 현재에 집중하고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 질문하셨던 내용을 간추려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였는데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요즘엔 부작용도 적고 계속 복용해도 안전한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우울증 치료 방법으로 최근 인지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지 치료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사고를 수정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행동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것을 돕는 방식입니다. 그 밖에 가족 치료, 집단 치료, 뉴로 모듈레이션, 뇌 자극술 치료가 있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진 부위에 자기장, 직류전기와 같은 물리적 힘을 이용해 뇌의 국소 부위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센터에서는 뇌 자극술을 이용한 금메달 브레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울증 약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되나요?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답은 NO! 최근 신문에 정신과 약물을 오래 먹으면 치매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항불안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나이가 들어 치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저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명확하게 확립된 사실도 아닙니다. 일부 인지 기능 저하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아 우울증이 지속되어 치매로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치료하에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면 치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남용하고 과량을 복용하는 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 치매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경우 오히려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진행하여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우울증 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답은 NO!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한 달 정도는 복용해야 효과가 뚜렷해지며 1년 반 이상 복용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약을 중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울증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완치되는 길입니다. 중간에 일찍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며 그러한 경우 다시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져 2~3년 이상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재발할수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약을 평생 복용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치매 환자와 구별할 수 있는 노인 우울증의 특징이 있나요? 우선 노인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기분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인지기능 손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 사건에 대해서 물으면 모르겠다고 쉽게 대답을 하거나 우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인지기능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
어머니가 우울증 약을 안 드시려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요. 우선 약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른해져서, 변비가 생겨서 등 이러한 부작용 때문인 건지, 아니면 삼키기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병식이 없어서인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서 대화를 통해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약 부작용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한 노년기에는 약을 삼키는 힘이 점점 떨어져서 알약을 먹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빻아서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치의와 상의해서 필수약 한 가지, 제일 작은 용량을 우선적으로 투약 시도해 보거나 점점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번 2회기 노년기 우울증 가족교육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031-273-7511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회기 가족교육은 망상, 환각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